자, 영어는 전에, 운에 둘 다 사용해서 이해하고 말하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의 문장 또는 짧은 문장이나 말을 다룬다면 운에는 긴 문장 또는 여러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해결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의식적인 부분, 운에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잘못 오토매틱의 특징이죠. 무의식적인 오토매틱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한, 약간 과한,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어 습득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모델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영어를 의식과 플러스 그리고 인식의 영역으로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과 또는 말은 길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이나 단어의 암기, 표현법 학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찌 보면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 응집시키고 스스로 일관성을 체크하고 이 일관성과 응집성이 떨어지는 말이나 글은 문맥에 따라 변화를 주거나 틀린 문장이나 틀린 발음도 수정해서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이게 운해가 하는 역할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이죠. 자,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면 이러한 능력을 키우면 무의식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이런 능력을 키우면 긴 문장도 또는 긴 대화도 가능한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독해와 리스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겁니다. 구문 독해나 리스닝, 발음 이런 것은 학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하시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문 독해의 특징은 뭐죠? 하나의 문장만을 다룹니다. 리스닝 발음의 특징은 뭐죠? 그냥 발음만 합니다. 이해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요. 자, 독해를 하다 갑자기 산으로 가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독해, 구문 독해에 단어를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잘못된 방식 때문에 종종 나오는 현상이죠. 우리가 이성적인 자와 운해가 서로 교차한다면 이렇게 산으로 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또는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겠죠. 자, 리스닝에서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겁니다. 시중에 영어 강사는 4분의 3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독해는 구문 독해를 하고 리스닝은 또는 회화는 표현법이나 발음 가지고만 장난만 치는 아는 채 아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브레인 리서치에 따르면 provide framework. 자, 결국 브레인 리서치는 프레임,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understanding, 이해하는데 how the brain process,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internalize athletic skill, 그런 운동의 능력을 내재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틀을 제공합니다. In practicing complex movement,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할 때, 뭐 이를테면 골프 스윙 같은 거, When experience with different grip, 다른 여러 그립을 가지고 실험해보며 포지션 또는 다른 스윙 움직임 뭐 그런 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analyzing 있지, 각각을 분석하죠. In terms of result, 그 결과의 관점에서 그것이 yield, 생산하는 결과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This is conscious, 이것이 의식적이고 left brain process, 왼쪽 뇌의 과정입니다. 그게 뭐예요? 분석. 이런 것이 뭐죠? 왼쪽 뇌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과정이죠. Once you identify those elements, 자, 일단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 스윙의 요소들을 확인했어요. Produce desired result, 원했던 결과를 생산하는 그런 스윙의 요소를 찾아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rehearse them, 그대로 over and over again, 여러 번에 걸쳐서 리허설을 하게 되죠. In an attempt,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Record them, 그것을 permanent, 영구적으로 muscle memory, 근육 메모리에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internalize 스윙을 kinesthetic, 운동 감각적 feeling, 운동 감각으로 내재화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쪽부터는 이제 오른쪽 뇌로 바뀌는 겁니다. 이젠 자동화 시키는 거죠. We trust, 이 운동 감각은 운동 감각으로서 스윙을 이제 내재화시켜요. 우리는 recreate, 재생산할 거라고 그 원하는 결과 스윙을 요구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거라고 신뢰합니다. This, 이러한 internalization, 내재화가 transfer 스윙을 consciously controlled,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왼쪽 뇌의 기능에서 more intuitive, 좀 더 직관적이면서도 automatic의 특징이죠. automatic한 right brain의 기능으로 넘기는, 이송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화가 들어가면 그냥 무의식이에요. 의식은 자동화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얘가 주어다, 동사다, 끈을잇게 한다. 다 의식적인 거죠. 이러한 description, 이러한 설명은 despies being oversimplification, 과도하게 단순화된 건 맞아요. actual process involved, 관련된 그러한 실제 과정과는 약간 과장돼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serves model, 모델로서 도움이 돼요. interaction between conscious, 의식적이고 unconscious, 무의식적인 내 행위의 어떤 상호작용을 위한 그런 모델로서 It runs to perfect athletic skill, 운동 스킬을 완벽하게 하는 걸 배우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배우게 될 때 이렇게 모델로서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이거 오류입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스키너 교수가 반복 훈련을 하거든요. 동물들의 반복 훈련이죠. 그러면 습성이 학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동물에서는. 그러나 행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는 행동과 달라요. 언어의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에요.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그러므로 행동과 언어를 똑같은 선상에 나와서 그것을 오해해서 생긴 현상이 스키너 교수의 행동 운동학이에요. 그것은 1950년대에 나왔고,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도 실험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했죠. 언어에 대해서는 안 되더라라고 결론을 지은, 스스로 폐기한,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운해라는 것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에 나온 그 영어, 언어에 관련된 운해가 하는 일은 뭔가, 요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정리해 본다면 이겁니다. 운해와 잔해에서 운해는 주로 이렇게 글들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 일관성, 그런 거를 주로 담당하고, 잔해는 어느 정도 분석, 그렇죠? 그런 것을 담당하는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혼재된 상태를 우리가 언어라고 해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분석한다고, 듣는다고,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직 모른다. 이걸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렇게 배우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게 계속 이것만 해왔던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 그래서 영어를 의식과 인식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